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주제가 바뀌니까 우리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4번까지 만들었던 것 같고요. DA 4번이라고 만들었었던 것 같고, DA 5번이라고 만들게요. 구글 커랩 노트북. 여기 파일 이름은 DA 5번. 5번. 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름이 C본이었죠. C본. 그래서 파일 이름도 C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 만들어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연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연결. 첫 번째로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 임포트. 가져온다는 뜻이죠. 가져온다는 뜻이죠. 우선 우리가 뭐 배열을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배열을 만든다거나, 뭐 난수를 만든다거나, 난수들의 배열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넘파이, 넘파이는 MP로 별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판다스 하시면 되고요. 판다스는 PD. 그 다음에 C본을 이용하시더라도요. 매트플러립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타이핑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트플러립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추천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하면 자동으로 넣어주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룰 가장 주된 주제가 C본. C본이고요. C본은 주로 별명을 SNS라고 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제에서 SNS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C본을 임포트 할 때는 SNS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먼저 해주시고요. 데이터셋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 사용할 거냐면 팁스, 어, 팁스 데이터셋 가지고 올게요. 변수 이름은 팁스라고 할게요. 예제는 C본 라이브러리 있고요. C본에 있고,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함수 이름. 어, 네. 뭐, 전부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좋고요. 좋고, 아니면 빠르게 타이핑하고 싶으시면 요 정도만, 로드까지만 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엔터 하세요. 엔터. 그러면 오타 없이 함수 이름 딱 들어가죠. 네. 자, 여기에는 이름을 주게끔 돼 있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름입니다.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 어,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문자로 주셔야 돼요. 팁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팁스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팁스를 그냥 출력하면, 그냥 출력하면, 네, 이렇게 보여주죠.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전체 행이 244개가 있는데 다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일부를 출력하고요. 중간에 생략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뒤쪽에서 일부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을 쓰시면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죠.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헤드. 네. 헤드는 설명을 보시면 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기본값이 5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의 의미는 몇 개의 행을 출력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몇 개의 행을 리턴할 거냐. 기본값은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5개의 행을 리턴해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5개의 행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됐고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냐면 5개의 행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시죠. 아실 수가 있으시고. 네, 우리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이제 익숙하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 끝에 있는 5개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점, 헤드, 머리의 반대가 뭐예요? 꼬리죠, 꼬리. 네,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뒤쪽에 있는 5개의 행들만 리턴을 해줍니다. 아,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뒤쪽에 있는 5개의 행들만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 5개의 행들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많이 봤으니까, 이해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괜찮겠죠? 어제까지 많이 봤으니까. 네.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팁, 금액, 성별, 흡연 여부, 요일,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시간,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 동행인 사이즈들이 나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포까지만 볼게요, 우리.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 인포까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뭐 어디선가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포까지는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데이터 프레임,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컬럼의 이름들, 컬럼의 데이터 타입,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음,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으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으면, cat.categori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오브젝트라고만 되어져 있으면 문자열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테고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단순한 문자열 컬럼, 카테고리 속성이 적용이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으면 아마 일반적으로는 문자열일 텐데 문자열 중에서도 카테고리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는 문자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카테고리가 숫자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이게 카테고리구나, 범주구나, 카테고리구나라고 하는 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셋은 준비를 했고 제일 먼저 박스 플롯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을 언제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연속형 자료예요? 범주형 자료예요? 자, 아니면 박스 플롯이 표현하는 거는 무엇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값들. 최소값,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최대값. 요거 알 수 있죠. 그죠? 최소값, 최대값, 주황값들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숫자 타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상자 형태로, 박스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에요. 그죠?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C본, 점. SNS가 C본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잖아요.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하려면 모듈 이름 점. 점의 의미 아시겠죠? 그죠? 함수가 matplotlib에 만들어져 있으면 matplotlib 점 그리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만약에 numPy에서 만들어진 함수면 numpy 점 그리고 함수 이름. 판타스에 뭐 우리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도 써봤죠.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진 함수면 랜덤 점 하고서 함수 이름.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함수는 c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c본 점 그리고 함수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점은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NS는 c본을 우리가 줄여서 별명을 준 거고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줬으니까 계속해서 c본이라고 쓸 필요 없이 c본이라는 걸 줄여서 SNS라고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함수 이름이 박스. 네. 박스까지만 치세요. 그러면 함수 이름 두 개 나와요. 박스, 박슨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함수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야 되겠죠. 함수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괄호를 쓰시면, 이렇게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라고 돼 있네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스. 자, 그 다음에, X축이란 뜻이고요. Y축이란 뜻이에요. X축이란 뜻이고 Y축이란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Y라고 써볼게요. Y에다가 total bi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파이플럿.show는 그래프 보여주세요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여주려면 파이플럿.show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셔야 돼요. 이걸 항상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시는 거고 실제로 함수를 그려주는 거는 이거예요. 박스플럿. 박스플럿. 무슨 박스플럿을 그린 거냐면 이건 영수증 금액,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이죠. 영수증 금액의 박스 플롯을 그린 거예요. C본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면 다른 함수의 사용 방법들도 또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파라미터 이름도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파라미터 이름들을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들이 같은 용도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어서 요거 하나의 사용 방법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 함수 이름만 바꿔가면 다른 종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를 그리기 위한 자료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토탈 빌만 있는 게 아니라 팁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컬럼들도 많잖아요. 그죠? 컬럼이 7개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어떤 컬럼을 가지고서 박스 플러스를 그릴 거냐 그거를 줘야 돼요. Y에다 줬어요, 제가. 자, 왜 Y에다 줬냐 하면 그래프 모양을 보세요. 어, 이쪽이 X축 아니에요? 가로 방향이 X축이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이 Y축이란 말이에요. 세로 방향이 Y축이고 Y축의 틱들을 보세요. Y축의 틱들을 보시면 10, 20, 30, 40, 50. 이 숫자들이 무슨 컬럼에 있는 숫자들? 영수증 금액에 있는 숫자들이죠. 영수증 금액. 그러니까 Y축에다가 영수증 금액을 갖다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의미는. 이 의미는
Y축에 영수증 금액을 갖다 놓겠다. 영수증 금액 0달러에서부터 뭐 51달러까지. 그러면 이 박스 플롯에서 아래쪽 펜스 있죠. 아래쪽 울타리. 여기가 토탈 빌의 최소가.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아래쪽 부분이 토탈 빌의 25% 일사분니까 박스 안에 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가 그 토탈 빌의 중앙값. 박스의 위쪽 부분이 토탈 빌의 그 3, 4분위값, 75%값. 그리고 수염의 길이는 이 박스 크기의 1.5배. 박스 크기의 1.5배.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위쪽으로 아웃라이어들이 있죠. 아웃라이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웃라이어들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게 토탈 빌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굉장히 쉽죠. 게다가 우리 어제 했었던 거랑 비교해보면 이 Y축 옆에 토탈 빌이라고 써준 요거는 Y축의 레이블이잖아요. 맞아요? Y축 레이블이죠. 우리가 레이블 써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도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변수 이름 보고서 그 변수 이름으로 레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물론 우리가 이 변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레이블을 만들어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레이블을 직접 설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C본에서 자동으로 레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C본 라이브러리는 Y축에 사용된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그 레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X축이 있었다면 X축에 사용된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X축에도 레이블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X축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박스를 하나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Y축에 토탈 빌이라고 레이블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자, 이 박스 플롯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코드 셀 하고요. C본 라이브러리, SNS, 어, 박스 플롯을 선택하면 되고요. 박스 플롯을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자, 아까는 제가 Y에다가 토탈 빌이라고 줬었어요. 그죠? Y에다 토탈 빌이라고 줬었는데, X에다가, X에다가 컬럼 이름 써줄게요. 컬럼 이름은 문자로 주셔야 돼요. 똑같이 토탈 빌 이렇게 줄게요. 이 문자열은 아무 문자열이나 주는 게 아니라 컬럼 이름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plt.show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죠. 상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요.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했고, X축. 이쪽이 X축이잖아요. X축에 뭘 갖다 놓겠다? 토탈 뷰를 갖다 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 0달러에서부터 영수증 금액 52달러까지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영수증 금액의 25% 값, 그 다음에 75% 값. 그거를 박스로 그리죠. 여기가 25% 값, 여기가 75% 값.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중앙값을 선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수염을 그리는데 만약에 최소값이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울타리를 치고 수염을 끝내버리죠.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수염을 그리고 울타리, 펜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들을 그려줍니다. 여기가 최대값. 그러니까 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을 딱 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딱 주고
X축에, X축에 설정할 컬럼 이름, Y축에 설정한 컬럼 이름, 이것만 설정을 해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박스 플롯처럼 어느 한 축에만 숫자형 데이터가 있으면 되면 X축이나 Y축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Y라고 줬던 이유는 Y축의 영수증 금액을 쓰기 위해서. 그럼 상자가 위로 뻗어나가는 상자가 되는 거고요. 어, 밑에 두 번째로 그린 거는 어, X. X축에다가 영수증 금액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X축에다가 영수증 금액을 넣었으니까 상자가 오른쪽으로 커가는 그런 상자가 되죠. 어때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아, 질문 없으신가요?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성별, 팁에, 박스, 블럭. 자, 무엇을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음, 어, 남성들의 팁이 최소값,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성들에서 그 최소값,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예요. 남성과 여성을 따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트플러리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거예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식 사용하죠. 맞아요? 네, 조건식. 남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팁스. 점. 성별 컬럼이 섹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같다. 자, 거기에는 문자열로 들어가 있죠. 매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244개의 행들 중에서 성별 컬럼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행들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행의 개수가 157개가 됐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결과에다 그 다음에 뭘 쓴다? 점.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여기까지 이 출력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은 점 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써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을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나왔어요? 팀만 나왔죠. 팀 몇 개? 157개. 맞아요?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찾으려면 제일 간단한 게 디스크라이브. 한꺼번에 다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는 157개, 평균은 3.08, 표준 편차 1.48, 최소값은 1.0, 25% 값은 2.0, 중앙값은 3.0, 그 다음에 75% 값은 3.76, 최대값은 10.0. 그죠? 이 내용을 박스 하나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료가 있어야 박스 하나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서 불리한 인덱싱. 팁스의 성별이 같다. 뭐랑 같다? 피메일과 같다. 이렇게 하면 87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87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겠다.
그 다음에 팁 컬럼에 describe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네. 이게 여성들의 부분 집합에서만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박스 플러스로 그리고 위쪽에서 찾은 내용을 박스 플러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찾은 내용도 박스 플러스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C번에서는 박스 플러시라고만 하면 되고요. 박스 플러시라고만 하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딱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X축하고 Y축이 있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성별이 있고 팁이 있어요. 어. 만약에 Y축에다가 팁을 갖다 놓게 되면 팁은 0에서부터 10까지 변할 거 아니에요. 아마 최대값이 10이었으니까. 그죠? 음. 뭐 팁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팁을 Y축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X축에는 뭘 갖다 놓으면 될까요? 성별, 남성, 여성. 그럼 이 남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박스 플롯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박스 플롯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죠.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럼 X축에 뭘 갖다 넣는다? 성별. Y축에 뭘 갖다 넣는다? 팁. 그리고 쇼. 어때요? 너무 쉽죠? 우리가 숫자 찾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숫자를 찾아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 박스 플롯의 내용이 정말 제대로 그린 게 맞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들을 한번 찾아본 건데 우리가 위쪽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런 메서드를 호출해서 숫자들 직접 찾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 되게 쉽죠. 데이터 프레임 넣어준다. X축을 무슨 컬럼으로 할지, Y축을 무슨 컬럼으로 할지를 설정한다.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숫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여성이니까 여기 최대값 6.5달러죠. 여기 요 동그라미 하나 얘겠죠. 그죠? 얘가 아마 6.5달러. 75% 값 3.5달러. 75%는 요 박스 위쪽 부분. 그죠? 그 다음에 50% 값은 2.75. 50%는 여기 가운데 있는 선. 그 다음에 25% 값은 2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박스의 아래쪽 부분. 그 다음에 최소값 1달러는 최소값은 요 밑에 아웃라이어 없죠. 아웃라이어 없으니까 이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 펜스가 있는 부분이 최소값이에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남성 볼까요? 남성에서는 최대값이 얼마? 10달러. 아웃라이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이게 10달러. 맞겠죠? 어때요? 되게 쉽죠? X하고 Y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상자가 옆으로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팁으로 하겠다, Y축을 성별로 하겠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박스가 옆으로 누워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떠십니까? C번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죠? 게다가 여기 내용들 보세요. 레이블 들어갔죠. X축 레이블, 컬럼 이름으로 X축 레이블이 자동으로 매겨지고요. 그 다음에 Y축도 컬럼 이름으로 Y축 레이블이 자동으로 매겨지죠. 그쵸? 그리고 팁들도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음.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도요. X축에 사용되어진 변수 이름 가지고서 X 레이블을 만들어줬고요. Y축에 사용된 변수 이름 가지고서 Y 레이블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플런 모듈, 매티플러 립의 파이플런 모듈을 직접 이용해서 할 때보다 코드가 굉장히 많이 간단해졌죠. 그때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도 호출해야 되고요. X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도 호출해야 되고 Y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도 호출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얘 따로 왼쪽 거 따로 그려야 되고 오른쪽 따로 그려야 돼요. 따로따로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려줍니다. 알아서. 어제 아마 비슷한 내용 우리 했었을 거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 C본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래프들 중에서 박스 플롯 한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리드 낼 때도 똑같이 그리드는 함수가 어디 있어요? 파이플럿이 그리드 가지고 있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매트플러립 이용할 때랑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 플레이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뭐 시리즈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차원 형태로 시리즈를 줄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넘겨도 되고 그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부분 집합, 그러니까 뭐 조건에 맞는 거 선택해서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지금처럼 그냥 전체를 다 넘기고 X축, Y축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12번이라는 패키지에서 네, 박스플롯을 만들었는데 네. 밑에 이게 왜 SNS.show가 아닐까? 세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냐면 파이플럿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파이플럿을 이용하고 있고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게 피겨. 그쵸? 이 피겨를 만들어주고 피겨를 보여주고 그런 함수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파이플럿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이플럿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본도 결국은 파이플럿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show라는 메서드를 C본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왜 C본 이용하는데 파이플럿은 왜 써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파이플럿에서 만들어준 피겨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plt.show라고 해야 된다. C본 라이브러리도 파이플럿을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